여러 가지 또 들은 얘기도 있고 카더라도 사실 조금 있습니다. 그런 주의점을 갖고 여러분들 CTI 주의점을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CTI 쪽에서 일을 하실 때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CTI 쪽에서 이제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CTI 팀이 아예 없거나 CTI 팀이 있어도 그냥 어디 가서 이 큰 회사에서 뭐 리포트를 작성을 하잖아요. 리포트나 뭐 IOC 밸류, 뭐 IOE 밸류, 뭐 TTP 이런 거를 공유를 합니다. 이런 거를 그냥 가지고 오는 거야. 뭐 여기에서 뭐 이러이러한 게 나왔는데 IOC 밸류가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블루팀 IOC 밸류가 이런 건데 이거를 디텍션 시스템에다 넣어. 우리 뭐 IDS, 뭐 IPS 뭐 이런 데다 넣어. 네, 이런 식으로 CTI 팀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근데 큰 회사는 사이버 보안 쪽에서 좀 큰 회사들 그런 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의뢰에 이제 찾아보는 리포트 그런 리포트를 쓸 줄 아는 회사가 이제 큰 회사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데서는 굉장히 일을 많이 합니다. 수집하시는 분들 여기서 들어가는 기술이 뭐 신트가 있겠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휴민트까지는 아닌데 뭐 휴민트도 합니다 사실은. 막 네. 함정수사 이런 거죠. 함정수사 맞아요. 함정수사를 진짜 합니다. 그다음에 있는 게 썩민트죠. 썩민트 같은 경우 소셜미디어예요. 요즘 소셜미디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가 있겠죠. 뭐 트위터도 있고 텔레그램 있고 이런 거를 통해서 정보를 빼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집해온 거를 정리를 해야 되죠. 분석, 그쵸? 네, 분석이겠죠? 네, 분석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집을 영어로 따지면은 이 수집한 거를 이제 raw 뭐 material, 뭐 raw info 날 것의 정보다. 날 것의 정보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거를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요리를 해야죠. 그렇죠. 날 정보잖아요. 날 정보가 주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겠어요? 뭐 가짜 정보도 섞여 있을 수도 그쵸.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fake info. 그리고 이제 페이크 인포도 섞여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fake 뭔가 news. 이게 이제 리포트로 쓸만한 정보냐 이 맞아. 쓸만함 요거에 이제 또 그 기준점을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네, 쓸만하다라는 거는 이게 필요한 정보냐 정말. 비즈니스가 좀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렇죠. 비즈니스가 여기서 약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게 정말 있는 정보냐 아니면은 고객이 이 정보를 받아서 좋은 점이 있냐, 이득이 되는 게 있냐 이런 거를 따지는 겁니다. 분석팀. 뭐 여러 가지 따집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하면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malware analysis죠. 뭔가 좀 더 들어가서 이제 malware 샘플을 가지고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본다던가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면은 그 패킷에서 나오는 뭐 도메인이 있을 수 있겠고 뭐 메이타 데이터라고 해서 malware를 만든 공격자의 여러 가지 뭐 정보가 나옵니다.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여기서 체크를 합니다. 또. 그런 것도 있죠. 진짜 기술적으로 들어가면은 마웨어 안에 리버싱된 뭐 어셈블리 코드를 비교를 해서 비슷한 패턴의 어셈블리 코드가 발견이 되면 예를 들어서 얘네가 이 특정한 암호화 방식을 썼다라든지 프로세스 인젝션을 할 때 이런 이제 굉장히 특정한 TTP를 사용한 애들이구나를 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또 이제 attribution, 그러니까 특정 공격자 특정을 할 때 사용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프로세스 인젝션 방법은 이 그룹이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이 그룹에서 나온 툴일 가능성이 높겠다. 막 이런 식으로도 하더라고요. 이 말웨어도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제 다 하다 보면은 그 코드의 패턴 있잖아요. 이 말웨어 코드의 패턴. 그렇죠. 네. 이것도 비슷합니다. 같은 사람이 썼으니까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 코드의 패턴을 가지고 또 네, 저도 이런 페일로드를 만드는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 코드를 만들어놨던 걸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경우도 많고 맞아요.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공격자들은 페일로드 로더를 이제 만드는 빌더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행시키고 싶은 쉘 코드를 이제 특정 페일로드 안에 넣어서 그거를 패키징까지 해주는 그거 빌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똑같은 빌더를 써서 이제 수십 개의 다른 로더들 이 페일로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빌더가 똑같으면 어쨌든 물론 그 빌더 안에서 뭐 다양한 이제 파라미터를 넣어가지고 이제 뭐 생김새라든가 그런 게 조금씩은 바뀔 수 있겠지만 그 빌더 자체가 만들어내는 최종 결과물은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완전히 색다른 빌더들 막 대여섯 개를 사가지고 그거를 따로따로 이제 막 사용하지 않는 이상 거의 그렇죠. 그래서 분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비슷비슷한 패턴들이 많이 보이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다 했어.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이 비즈니스잖아요. 저희는 이제 돈을 받고 고객한테 이제 필요한 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뭘 해야겠어요? 이제 리포트를 써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리포트를 잘 못 써서 리포트 쓰시는 분들, 뭐 국제정세에 좀 뛰어나신 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 국제정세를 얘기하는 거는 APT 같은 경우는 대충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A 나라랑 B 나라랑 저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뭐 사이가 별로 안 좋다. 근데 뭐 그 다음 주에 APT 그룹이 뭐 APT 그룹이 뭐 B의 어느 회사를 해킹을 했다. 그래서 뭐 IOC는 이런 거고 뭐 IOA는 이런 거고 그다음에 TTP는 이런 걸 사용을 했다. 그래서 뭐 우리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가 잘났다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 회사에서 이걸 다 수집을 했고 어, 우리 회사에서 이걸 수집을 했고 분석을 해서 우리 회사에 땡땡 EDR 제품을 사용을 하면은 이런 걸 모두 막아낼 수 있다. 어. 항상 맨 마지막 문단에 나오죠. 우리 EDR을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고도화된 인텔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고 이런 공격을 막을 수 있다. 이러면서 끝납니다. CTI 팀은 이렇게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정작 이게 주의할 점은 얘기를 안 했네요. 주의할 점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사실. 근데 수집을 할 땐 뭘 주의해야겠어요, 여러분들? 뭘 주의해야겠어요? 내가 수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들키면 안 되겠죠, 공격자들한테. 그렇죠. 첫 번째로 offset. 이제 offset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오퍼레이션이에요. 이게 오퍼레이션의 약자인데 이제 오퍼레이션이 뭐예요? 작전이죠. 그래서 작전을 할 때 있어서 내가 쉽게 말하자면은 들키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이 작전을 비밀 작전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나에 대한 뭐 정보라든지 내가 뭐 어떤 사람이고 어디 소속에 있고 이러한 미션을 받고 지금 작전을 수행 중이야 라는 걸 들키면 안 되는 그런 이제 행위인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군사 용어에서 나온 건데 업색이 사이버 보안 쪽에서도 업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업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많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현금으로 맞아. 노트북 현금으로 돈 주고 야기 안테나 들고 막 4km 떨어져 있는 커피숍 와이파이 훔치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어쨌든 네. 근데 사실 이제 업색이랑 이제 그냥 보통 일반인 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프라이버시랑도 어느 정도 이제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제 프라이버시에 되게 이제 민감하신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특정 브라우저는 안 쓰고 굉장히 안전한 브라우저 쓰고 특정 VPN 같은 거 안 쓰고 토르 같은 거 많이 쓰고 이러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 업색이 거의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분들도 꽤나 많으실 거예요. 그죠? 맞아요. 사실 노트북을 현금으로 주고 사는 거는 이제 threat management도 있고 내 threat actor가 누구냐잖아요. 사실 내가 누구랑 싸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현금으로 노트북을 사는 거는 사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하드웨어 회사들을 못 믿어서 현금을 주고 노트북을 사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은 믿어도 되지 않나요? 마이크로소프트나 하드웨어 회사들은? 그분들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사이버 범죄자를 못 믿는 거죠. 오케이. 그 신용카드 회사를 만약을 예를 들자면 그 회사를 해킹을 해서 정보를 털어갔는데 내 이름이 나와. 근데 보니까 우리 조직에 있는 A야.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1번부터 이제 개빡세거든요. 현금으로 하드웨어 사는 거. 이게 확실히 또 진짜 위험한 사람들을 상대로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빡세게 또 업색을 지키시네요. 핸드폰도 막 두세 개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그런 쪽에서 일을 하시는 뭐 국가 정보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핸드폰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핸드폰은 너무 민감하고 위험한 게 많으니까. 이제 매장에 가서 핸드폰을 사는데 완전 그 보급형 핸드폰 있잖아요. 그렇죠. A20 이런 거. A 이런 걸 사요. 막 어차피 90불짜리. 90불짜리 그런 거 있거든요. 보급형 그런 걸 사는데 이제 대부분 신용카드를 산다거나 뭐 체크카드가 있다거나 이렇게 카드로 내잖아요, 요즘에. 근데 현금을 막 가져와서 현금으로 내는 거야, 그걸 굳이. 뭐지? 수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네, 얘기도 좀 미국 들었고.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거에 이제 크게 신경은 안 쓰긴 하는데 그래도 좀 수상하게 보긴 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선불폰 사면은 심도 선불로 사야 돼요. 이게 근데 이게 어려운 또 게 안 뭐냐? 되는 나라들도 있죠. 이제 네, 심. 네, 코리아는 어 그쵸. 우리나라 검열사회, 검열 검열사회 개념. 고민인증서. 아, 죄송합니다. 되게 치안이 좋고 굉장히 안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심 관련된 범죄를 정말 막기 정말. 위해서 음, 당연히 네, 이렇게 음.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심을 본인 인증을 안 하고 사는 나라가 은근히 많아요. 사실 그냥 가서 바로 그렇죠. 사면 되기 때문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여행 갔을 때도 심카드 같은 거 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편의점 들어가도 살 수 있고. 뭐 다른 시킨다고. 분한테 현금 주고 시킨다고 그거는 진짜 아, 범죄잖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범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많이 없고.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내가 누구랑 싸우는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현금으로 살 수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현금을 주고 시키는 거는 음, 내 얼굴이 CCTV에 찍히면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사실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게 없고 나는 이제 보안 업체 등록이 된 CTI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뭐 CCTV에 얼굴이 찍히건 말건 사실 상관은 없죠. 음, 오로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공격자 그룹이 내가 마침 갔던 편의점 본사를 털어서 그 편의점 본사에서 내가 갔던 지점의 CCTV 그 차량분을 찾아가지고 내 얼굴을 찾았고 그 내 얼굴이 내 온라인상의 신상이랑 매치가 된다라는 걸 어떻게 또 알아내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뭐 뿌락치라는 거를 알아냈다. 이 정도의 시나리오인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시나리오인가, 그죠?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음, 네.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합법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음, 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업색을 생각을 할 때는 나의 적이 누군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무조건 현금 주고 노트북 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적이 누구냐. 음, 예를 들어서 나의 적이 마이크로소프트다. 내가 진짜 범죄자라서 나의 적이 마이크로소프트야? 그럼 당연히 현금을 주고 공기계를 사야겠죠. 윈도우가 깔려있는 기계가 노트북이 아니라. 음, 근데 나는 뭐 CTI 직원이고 나는 뭐 합법적으로 돈 받고 일하고 있고 보안 업체 다니고 있고 음, 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내 정보를 훔쳐가도 난 상관이 없어. 음. 그럼 그냥 돈 주고 노트북 구매하면 되죠. 윈도우 깔려 있는 걸로. 네. 네, 그래서 항상 업색을 생각할 때는 내 적이 누군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음. 내가 하드웨어가 있으니까 이제 네트워크부터 아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죠. 이제 네트워크 뭐 이제 IP라든지. 라우터 그다음에 VPN은 당연히 사야 되고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정상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VPN과 또 다른 VPN을 많이 사요. 그런 분들이 암호화폐로 살 수 있는 VPN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톨까지 가면은 이제 인터넷 스피드가 빨리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우터 VPN 톨 해봤는데 힘들어요. 사실 쉬운 게 아니야. 홉이 몇 개야, 그죠? 그러니까 몇 네트워크 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프 하는 게 있는데 홉이 몇 개야 진짜. 음. 토르가 3개, VPN 하나면 4개네요 벌써.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초이님 레드팀 하실 때 윈도우스 디펜더에서 그거 끄잖아요. 저는 이제 클라우드 서미션은 끄죠. 그쵸? 그 클라우드 이제 서미션을 페일로드 끄잖아요. 클라우드로 못 보내게. 예. 네, 그게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탐지가 되면은.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개념이에요. 업세 같은 경우도 이건 다 알 거예요. 뭐 바이러스 토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사용을 하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사용할 때도 내가 말웨어를 업데이트를 해요. 나 이거 뭔가 좀 수상해서 VT한테 물어볼래? 하고서 이제 업로드를 하죠. 업로드를 하는 순간 상관은 없는데 뭐 여러분들 이제 IP 이런 게 가죠. 어디서 업데이트가 됐는지 이런 것도 다 VT에서 수집을 합니다. 업로드를 한 사용자의 정보도 수집을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사실 VT랑 싸우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VT랑 싸우고 있는 건 아닌데 여기서 뭘 주의를 또 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이런 사이버 범죄나 APT 그룹들이 똑같이 이 VT에서 수집하는 거를 똑같이 사서 그렇죠. 아, 맞다. 음, 그 API 있으면은 누가 업로드했는지 그 IP가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API가 프리미엄 있으면 API가 있으면. 맞아요. 프리미엄 API가 있으면 그렇네. 음, 그러면은 공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음, 우리 안에 뿌락치를 찾고 싶으면 당연히 이제 VT 프리미엄 API를 가입을 해서 VT를 맨날 찾으면서 이제 우리의 페일로드를 누가 업로드를 시켰느냐 그 IP를 따가지고 그렇죠.
우리 이제 뭐 IRC를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이제 오퍼레이터들 IP랑 이제 대조를 해보겠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오퍼레이터 IP 중에 하나가 VT에 업로드를 했다. 그럼 뿌락치를 찾은 거네. 맞아요. 어, 맞아요. 그래서 그럼 말이 되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공공 서비스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도 주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업데이트를 안 합니다. 그런 쪽으로. 그것도 가능하겠네. 사실 범죄자들이면 우리 페일로드를 만들어가지고 음, 그 해시 검색도 되잖아요, VT에. 음. 그거를 해시를 따서 이거는 레드팀에서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내가 페일로드를 만들면 내 페일로드에 해시만 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토탈을 이제 스크레이프를 하는 이 파이썬 스크립트 간단한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매 시간 VT를 검색을 하는 거죠. 이 해시로. 그래서 이 해시가 올라왔으면 누군가가 우리 페일로드를 손에 넣어서 VT에 업로드를 했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으니까 음. 범죄자들도 아마 비슷하게 하고 있을 것이다. 똑같아요. 사실 그 방어자랑 공격자랑 비슷하게 서로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아야지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얘네들도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